부산 종합버스터미널 후문 주차장을 지나던 오전 10시, 민재는 평소처럼 구조 현장을 돌다 익숙하지 않은 장면에 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 콘크리트 기둥 옆에 작은 강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묶어놓고 떠난 것처럼 보였다. 낡은 유아용 여행 가방이 강아지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흐릿한 글씨가 적힌 종이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고장났어요. 저는 안 되겠어요. 누군가 해보세요. 그 강아지는 진돗개였다. 5달쯤 된 듯했지만 아직 유아기의 느낌이 남아 있었다. 이름표도 없었고 어디선가 한참을 떠돌다 온 듯한 인상이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차량 소음도 그 시간대엔 희미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다. 작은 셔츠 한 벌, 금이 간 플라스틱 밥그릇, 그리고 낡은 목줄 하나가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한 아이의 흔적 같았고 그 아이의 반려견이었을지도 몰랐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강아지를 두고 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강아지는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다만 계속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민재는 구조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바로 어린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민재는 서울에서 몇 년간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다 최근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자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수도 없이 많은 구조 현장을 겪어왔지만 이처럼 조용한 강아지는 처음이었다. 보통 유기된 개들은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극도로 겁을 먹고 숨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 강아지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센터로 이동하면서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말을 걸었다. 반응은 없었지만 그저 말을 이어갔다. 이름은 뭐였을까? 네가 원래 있던 곳은 어떤 집이었을까? 대답 없는 침묵 속에서 강아지는 차창 밖의 도로를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 있었다.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접수실로 나왔다. 민재는 쪽지와 여행 가방을 건넸고 강아지를 진찰대로 데려갔다. 수의사는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마이크로칩은 없었고 다리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심한 영양 결핍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보살핌이 없었다는 건 분명했다. 강아지는 진찰 도중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주사 바늘에도 낯선 손길에도 눈빛 하나 바뀌지 않았다. 다만 유리창 너머로 바깥을 보는 시선만은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 창문 너머로 올 것이라 믿고 있는 듯했다. 민재는 접수 서류에 이름란에 하은이라 적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어울린다고 느꼈다. 직원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여기에 마음이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하은은 임시보호소의 한 구석에 마련된 우리에 배정되었다. 밥그릇과 담요, 작은 인형 하나가 함께 놓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먹지 않았고 물에도 입을 대지 않았다. 누워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앉아 있었다. 시선은 여전히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민재는 마지막 순찰을 돌며 하은의 우리 앞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세였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에게는 멈춘 듯 보였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누군가 정말로 다시 올 것이라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밤새 한 입도 먹지 않은 채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재진단했다. 회복 중이지만 뼈가 잘못 붙어가고 있다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하은은 여전히 무반응이었다. 눈빛에도 말소리에도 다른 개들의 짖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민재는 그날 하루 종일 보호소에 머물렀다. 다른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늘 하은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누구의 시선에도 반응하지 않고 존재를 감추려는 것도 아닌데 존재감이 사라진 듯했다. 저녁 무렵 민재는 혼자 창고로 들어갔다. 그녀의 여행 가방을 꺼내 다시 열어보았다. 셔츠는 어린이용으로 보였다. 목에는 반짝이 장식이 있었고 단추는 하나 빠져 있었다. 어린아이가 아끼던 옷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그 옷을 들고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하은의 우리 옆 바닥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그릇은 옆에 놓인 채 그대로였다. 하은은 눈만 깜빡일 뿐이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시간만 흘렀다. 민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이 아이 곁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그게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하은은 그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재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 어쩌면 무언가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여전히 밥 한 톨도 먹지 않았다. 직원들은 닭가슴살과 흰쌀밥을 섞어 소화에 좋은 음식을 준비했다. 다른 강아지들은 식사 시간이면 들뜬 분위기를 보였지만 하은은 조용했다. 머리를 들지도 않았다. 시선은 사료 그릇이 아니라 여전히 창문을 향해 있었다. 담당 수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지금 이 공간에 없어요.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마치 마음의 문을 닫고 밖과의 연결을 끊은 사람처럼 하은도 그러한 상태였다. 살아는 있지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민재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 그날 오후 그는 근무 중이었지만 틈틈이 하은의 우리 근처를 돌았다. 말도 걸어보고 다시 한번 먹이를 내밀어 보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민재는 강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다. 괜찮아. 아직 준비 안 됐으면 기다릴게. 그날 저녁, 민재는 다시 한번 그녀의 가방을 열었다. 안에 들어있던 셔츠는 어제 본 그대로였다. 반짝이가 달린 작은 옷깃, 손때 묻은 옷자락. 누군가 이 강아지를 사랑했거나 최소한 함께한 시간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흔적들조차 이제는 버려진 물건처럼 보였다. 하은의 반응은 없었다. 밤이 깊을수록 보호소는 조용해졌다. 다른 강아지들의 짖음도 잠잠해지고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다. 민재는 마지막 순찰을 돌다 하은의 우리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그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도 없이 휴대폰도 꺼둔 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그는 일어설 생각 없이 그저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났을까? 하은의 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시선은 여전히 창밖이었지만 그것은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반응이었다. 민재는 놀라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의 모습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민재가 들어오는 걸 따라갔다.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다시 창밖을 향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민재는 평소처럼 먹이를 준비해왔다. 밥그릇을 우리 안에 천천히 넣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다. 이번엔 나가지 않았다. 하은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조금 고개를 돌려 밥그릇 쪽을 향했다. 움직임은 느렸고 다리에는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그릇을 향해 코를 가까이 대었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민재는 숨을 죽였다. 먹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냄새를 맡은 것만으로도 진전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은아, 괜찮아. 넌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나도 있어. 그날 밤 하은은 처음으로 우리 아내 담요 위에 몸을 기댔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긴 했지만 더는 벽에 붙어 있지 않았다. 민재는 다시 가방을 꺼냈다. 이번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은을 위해.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어 우리 앞에 놓아두었다. 기억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었다. 늦은 밤 다른 강아지들이 잠든 시간, 하은은 조용히 셔츠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셔츠를 한번 냄새 맡고는 그 옆에 몸을 말고 누웠다.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보호소 문을 닫았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밤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더 이상 구석에 있지 않았다. 우리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민재가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짧고 조심스럽게. 민재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잘 잤어, 하은아?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민재는 그날 하루 종일 그녀 곁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기도 하고 보고서를 쓰기도 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은은 그의 곁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날 밤 문을 닫기 직전 하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었지만 창밖이 아닌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아침 하은은 담요를 살짝 움직였다. 단 몇 발짝일 뿐이었지만 우리 안의 구석에서 문 쪽으로 조금 가까워졌다. 민재는 그것을 바로 알아챘다. 의미 없는 우연이 아니었다. 하은이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움직인 흔적이었다. 민재가 밥을 들고 우리에 다가가자 하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짧고 조용한 눈맞춤이었다.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완전히 닫혀있던 마음의 문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긴 듯했다. 민재는 부드럽게 인사하며 밥그릇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그대로 옆에 앉았다. 나가지 않았다.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하은은 민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와 밥그릇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뒷다리는 여전히 떨렸고 움직임은 불안정했지만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민재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았다. 하은은 기계적으로 씹었다. 맛을 느끼는 듯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상관없었다.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신호였다. 그 순간 지나가던 직원 하나가 멈춰섰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 앞에서 먹고 있네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중요한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케이지를 청소하다가 조용한 인기척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니 하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우리 구석이나 담요 뒤가 아닌 문 앞. 민재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을 건넸다. 뭐 하고 있어? 나 지켜보는 거야? 하은은 도망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바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민재는 손을 뻗었다. 하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코끝을 살짝 갖다 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접촉이었다. 그날 점심시간 민재는 케이지 앞에 앉아 책을 읽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음악도 틀지 않았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다. 조용한 시간이 흐르던 중 하은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떨리는 듯한 오랫동안 참았던 호흡 같은 소리. 민재가 들은 그녀의 첫 번째 소리였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가방을 열었다. 셔츠를 꺼내 하은의 담요 앞에 조심스럽게 두었다. 그 셔츠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다. 빛바랜 분홍색, 반짝이 장식, 주름진 소매. 하은은 그날 저녁 조용히 셔츠 앞으로 다가왔다. 냄새를 한번 맡고 천천히 몸을 말고 누웠다. 그 장면을 본 민재는 말없이 문가에 섰다. 셔츠 위에 앞발을 얹은 채 잠든 하은. 무언가를 포기한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모습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리 구석이 아닌 가운데 앉아 있었고 민재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멀리하지 않았다. 민재가 문을 열자 하은은 스스로 걸어 나왔다.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히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며 한번 꼬리를 흔들었다. 아주 천천히, 작게. 그 순간 민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기다림의 보상이었다. 그날 둘은 보호소 뒤뜰로 나갔다. 처음으로 함께 걷는 짧은 산책이었다. 하은은 낯선 공간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이파리를 맞고 울타리를 보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벤치에 앉아 하은을 바라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은은 벤치까지 오진 않았지만 그 앞에 앉았다.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순간 민재는 그녀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하은은 진짜 강아지였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민재의 강아지였다. 산책이 끝나고 돌아올 때 하은은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누가 이끄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명령도 아니었다. 그날 오후 민재는 하은의 행동 관찰 기록에 처음으로 긴 문장을 남겼다. 눈맞춤 있음, 꼬리 반응 확인, 목소리의 반응, 산책 시도 성공, 거리 허용, 이름 인식 확인, 하은, 돌아오기를 스스로 선택함. 그날 밤 보호소에 불이 꺼진 후 민재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섰다. 하은은 깨어 있었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가 작게 속삭였다. 잘 자, 하은아.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내리고 꼬리를 2번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에는 몇 명의 방문객이 들어섰다. 평소처럼 주말 오전 가족 단위의 입양 상담이 늘어나는 시간이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재는 하은의 사료를 준비해 우리 앞으로 향했다. 그녀는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밥그릇을 내려놓자 하은은 바로 먹기 시작했다. 여전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이상 민재를 의식하지 않았다. 먹는 동안에도 눈을 떼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밥에 집중할 수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인사했다. 오늘도 잘 시작했네. 대답은 없었지만 하은의 식사 모습은 그 자체로 확실한 답이었다. 오후가 되자 보호소 뒷마당으로 산책을 나갔다. 하은은 여전히 느리게 걷고 있었지만 발걸음에는 목적이 생겼다. 주변을 탐색하고 나뭇잎을 냄새 맡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공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낡은 테니스 공이었다. 하은이 관심을 가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가져가 본 것이었다. 그녀는 공을 바라보았고 코끝으로 한번 툭 건드렸다. 그뿐이었다. 놀지도 입에 물지도 않았다. 민재는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하은은 다시 민재 옆에 와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턱을 그의 무릎에 얹었다. 그 짧은 동작은 민재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 그 안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신뢰, 평온, 기억, 연결 모두 들어있었다. 그 순간 민재는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예전에 키우던 개, 복이었다. 그 아이도 가끔 이런 식으로 다가왔고 민재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받아주었다. 하은의 그 행동은 복의 모습과 겹쳤고 민재의 마음 어딘가 깊은 곳이 조용히 흔들렸다. 보호소 문 앞에서 마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움직였다. 그 아이가 선택했네요. 하지만 그게 계획에 없었다. 민재는 하은을 입양할 수 없었다. 보호소 규정상 직원은 최소 30일 보호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입양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는 알고 있었다. 하은에게는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품, 온전히 그녀만을 위한 가족이 필요했다. 그날 밤 불이 꺼진 뒤 민재는 케이지 문을 닫으러 마지막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마지막 문을 잠그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다. 타일 위를 스치는 미세한 발자국, 그리고 뒤쪽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 하은이 사라졌다. 민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가 바로 달리기 시작했다. 손에는 손전등, 주머니에는 차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 마감 점검을 놓쳤고 하은은 그 사이로 나간 것이다.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이미 민재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돌아간 것이다. 민재는 곧장 차를 몰고 출발했다. 방향은 분명했다. 처음 만났던 장소, 버스터미널 뒤편 주차장. 차 안에서 손이 떨렸다. 그녀가 멀리 가지 못하길 바랐고 아직 그 자리에 있길 바랐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골목 사이로 습한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 헤드라이트가 비춘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똑같은 자세. 그녀는 다시 돌아가 있었다. 기둥 옆에 앉아 아무것도 없는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다가가 앉았다. 말없이 옆에 앉아 함께 그 공간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조용히 속삭였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 믿었구나. 하은은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도망간 게 아니었다. 그들을 기다리러 간 것이었다.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음속이 조여왔다. 그 사람들은 널 받을 자격 없어. 하지만 나는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은이 민재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회상이 아닌 결심이었다. 민재는 줄을 감고 일어섰다. 가자! 집에 가자! 하은은 따라왔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날 밤 보호소로 돌아온 둘은 케이지 앞에 담요를 깔고 나란히 누웠다. 하은은 더 이상 구석으로 가지 않았다. 민재 옆에 말없이 웅크려 있었다. 자정 무렵 하은은 아주 낮고 부드러운 숨소리를 냈다. 두려움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건 평화였다. 그녀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갔다. 그리고 돌아올 곳을 스스로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우리 문 앞에서 서 있었다. 더 이상 웅크려 있지 않았고 눈은 또렷했다. 민재가 다가가자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꼬리는 천천히 흔들렸고 민재는 조심스럽게 목줄을 채웠다. 매일 아침처럼 밖으로 산책을 나섰다. 오늘은 조금 달랐다. 하은이 먼저 걸었다. 방향을 정하고 냄새를 맡고 주변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그 뒤를 따라 걸었다. 하은은 잔디밭을 지나 나무 근처에서 멈춰섰다. 처음 보는 나무였지만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냄새를 맡고 풀을 스쳤다. 민재는 벤치에 앉았다. 올래? 라는 마음속 질문을 전했지만 하은은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벤치 앞에 앉아 민재를 바라보았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충분했다. 처음으로 하은에게서 과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강아지였다. 평범하고 소중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한 생명. 산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하은은 줄을 당기지도 멈추지도 않았다. 보호소 문 앞에서 잠시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앞에 도착하자 하은은 스스로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리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재는 기록지를 꺼냈다. 행동 노트에 손이 멈추지 않았다. 5째 날, 직접 문 앞 대기. 산책 리드의 자발적 반응. 외부 자극의 침착, 강아지답게 행동하기 시작함.
그 밑에 원래 쓰면 안 되는 말을 한 줄 더 적었다. 돌아오는 걸 선택함. 강요아님. 그날 저녁 불이 꺼진 뒤 민재는 케이지 복도를 걸었다. 습관처럼 하은의 우리 앞에 멈춰섰다. 하은은 깨어 있었다. 그를 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민재가 작게 속삭였다. 잘 자, 하은아. 하은은 고개를 내려 담요에 댔고 두 번 꼬리를 흔들었다. 다음 날부터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복도를 돌며 케이지를 하나하나 살폈다. 활달한 테리어, 장난기 많은 리트리버, 소리 높여 짖는 셰퍼드 믹스. 모두 누군가의 눈길을 끌기 위해 경쟁하듯 반응했다. 하은은 그러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목을 원하지 않았고 동정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준비되어 있었다. 점심 무렵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하은의 우리 앞에 멈췄다. 말없이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였다. 하은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의 엄마가 재빨리 팔을 끌었다. 안 돼. 얘 아파 보이잖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픈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엄마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린 문제 있는 애 안 데려가. 둘은 떠났다. 하은은 그 자리에 다시 앉았다. 아이가 앉았던 자리만 바라보았다. 울지 않았다.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공기 빠진 풍선처럼 아주 미세하게.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말하고 싶었다. 이 아이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재는 하은과 함께 다시 마당에 나갔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낮게 드리워 있었다. 민재는 공 하나를 챙겼다. 사용감이 많은 실밥이 조금 풀린 테니스 공이었다. 하은은 공을 바라보았다. 코로 한번 건드리고 앞발로 눌렀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앉았다. 민재는 옆에 앉아 말했다. 안 해도 돼. 넌 준비된 만큼만 하면 돼. 그러자 하은은 고개를 돌려 민재의 무릎 위에 턱을 살짝 얹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 동작은 익숙했다. 보기도 그랬었다. 눈물이 올라왔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열렸다. 멀리서 마로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말했다. 당신을 골랐네요. 하지만 계획이 없었다. 민재는 알았다. 하은을 입양할 수 없었다. 규정도 그렇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세계였다. 그러나 하은은 지금 그 순간 더 이상 구조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심장이 뛰는 존재였다. 민재는 알았다. 자신도 떠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모든 불이 꺼진 후 마지막 문을 잠그던 민재는 다시 하은의 우리 앞에 섰다. 하은은 깨어 있었다. 민재가 속삭였다. 오늘은 좀 힘들었지? 하은은 고개를 내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담요 위에 몸을 눕혔다. 민재는 거기 오래 서 있었다. 그녀가 눈을 감을 때까지. 정오가 조금 지나 조용한 분위기 속에 한 쌍의 부부가 보호소에 들어섰다.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과 조심스러운 걸음. 여자는 꽃무늬 원피스에 청자켓을 입고 있었고 남자는 회색 맨투맨과 운동화를 신었다. 그들은 직원에게 말했다. 특정한 아이를 보러 온 건 아니에요. 누가 필요한지 보고 싶어서요. 마로는 민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은?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줄을 챙기고 하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자.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해. 하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스스로 일어섰고 민재를 따라 걸었다. 면회실 문을 여는 순간 여자가 숨을 들이켰다. 하은은 멈춰섰다.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 그녀는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민재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았다. 간섭하지 않았다. 여자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하은은 도망가지 않았다. 달려가지도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가가 여자의 손등 위에 코를 올렸다.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닦지 않았다. 남자는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 우리랑 닮았네요. 조용하고 아직도 노력 중인.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다만 기다렸다. 하은은 조금 더 다가가 그의 다리에 턱을 얹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부부는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고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 끝에 지난달 병원에서 들은 말은 단 하나였다.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왔다고 했다. 어떤 아이라도 그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만나고 싶었다고. 어젯밤
보호소 홈페이지에서 하은의 사진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고 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민재는 목이 메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부터 밥을 거부하던 시간, 첫 걸음, 첫 꼬리 흔들림, 그리고 골목 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날까지 전부 들려주었다. 부부는 울었다. 한 마리 강아지가 겪어온 여정 앞에서 말을 잇지 못다. 그들은 하은의 다리 상태, 식습관, 잠버릇, 좋아하는 간식까지 물었다. 앉아 기다려, 손 같은 명령어는 묻지 않았다. 대신 어떤 소리에 편안해하는지,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에 눈을 뜨는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여자가 하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우린 널 고치려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사랑할게. 그것만. 하은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아무런 신호도 명령도 없었다. 그녀는 꼬리를 2번 흔들었다. 민재는 알았다. 그녀는 선택했다. 이제 자신은 보내야 한다. 밤이 되어 민재는 하은의 케이지 앞에 앉아 있었다. 모든 준비는 마쳤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다. 이 일을 수없이 반복해왔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 아이는 구조된 개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었다. 이름표는 떼어냈고 담요는 정리했다. 장난감은 상자에 담겼다. 상자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었다. 하은, 입양 완료.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혹시 다시 나타날까봐. 다음 날 부부는 아침 일찍 도착했다. 새 목줄, 분홍색 리드줄, 집에서 가져온 담요 한 장. 하은은 조용히 그들이 채워주는 것을 받아들였다. 차문이 열리자 꼬리를 흔들었다. 출발하기 전 그녀는 한번 뒤를 돌아봤다.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고마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갈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가, 하은아.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그날 밤 민재는 텔레비전을 틀고 아무 생각 없이 저녁을 먹었다. 소파는 평소보다 넓게 느껴졌고 집안은 조금 더 조용했다. 밤 10시 그는 무심코 복도 끝 상자 앞에 섰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방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 옆에 있던 분홍색 어린이용 가방, 빛바랜 스티커와 찢어진 지퍼. 가방을 열자 작은 셔츠 하나가 여전히 접혀 있었다. 브러쉬는 그대로였다.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지 강아지가 아니었다. 이야기였고 흔적이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던 하나의 존재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끝까지 함께 있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가슴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보호소 문을 열자 마로가 웃으며 말했다. 휴대폰 확인해봐요.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영상이었다. 소파 위에 하은이 누워 있었고 사라와 조나가 양옆에 앉아 있었다. 하은은 사라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잠들어 있었고 몸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다. 벽난로 불빛이 조용히 깜빡였고 그녀의 뒷다리는 꿈꾸는 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영상 아래엔 짧은 글이 있었다. 밤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이젠 집이에요. 고맙습니다. 민재는 영상을 2번 반복해서 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다. 케이지 복도를 지나며 12번 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하은이 있던 자리였다. 그 안에는 새로운 강아지가 있었다. 6주 정도 된 믹스견. 마르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우리 앞에 앉았다. 다가가지 않았다. 손도 내밀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알고 있었다. 때로는 명령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사라와 조나가 다시 보호소에 찾아왔다. 하은도 함께였다. 민재는 입구에서 멈췄다. 그녀가 문을 통과하는 순간 꼬리를 흔들었다. 눈빛은 밝았고 걸음걸이는 단단했다. 코트에는 윤기가 돌았고 체형도 훨씬 건강해졌다. 자세에서 힘이 느껴졌다. 조나는 말했다. 하은이가 다시 오고 싶다고 했어요. 사라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요. 혹시 보관 중인 게 있을까 해서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 뒤 서랍장, 맨 아래 칸에 그 가방이 있었다. 하은이 처음 발견됐을 때 옆에 있던 가방. 민재는 가방을 꺼내 바닥에 놓았다. 하은은 바로 반응했다. 가방을 향해 다가가 냄새를 맡고 귀를 살짝 움직였다. 조나가 무릎을 꿇고 물었다. 가져가고 싶니? 사라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과거를 지우고 싶진 않아요. 다만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 셔츠를 꺼냈다. 반짝이 장식이 달린 분홍 셔츠. 여전히 접힌 채 보관되어 있었다.
이게 들어있었어요. 그녀에게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정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은은 조용히 민재 옆에 앉았다. 머리를 살짝 기댔다. 간절함도 불안도 아닌 알아보는 움직임. 사라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에 두면 좋겠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며칠 후 조나는 사진을 한 장 보냈다. 거실 한편 창가 선반 위에 분홍 가방이 놓여 있었다. 햇빛이 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아래엔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이건 재단도 그리움도 아니에요. 그저 기억이에요. 남겨진다고 해서 버려지는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길, 하은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건물이 아닌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조나의 차에 올라탔다. 다음 날 아침 민재의 메일함에는 또 다른 사진이 도착해 있었다. 하은이 창가 담요 위에 말린 채 누워 있었고 머리는 인형 곰에 얹혀 있었다. 그 뒤로 선반 위엔 여전히 분홍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제는 안심해요. 하은도, 우리도. 민재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젠 알 수 있었다. 하은은 누군가가 돌아와서 자신을 고쳐주길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들을 만났다. 조용한 어느 저녁, 민재는 처음으로 얼띠번 케이지 앞을 그냥 지나쳤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 러스티라는 이름의 비글 믹스 강아지가 살고 있었다. 그가 민재를 보자 꼬리를 크게 흔들었다. 몸 전체가 흔들렸다. 민재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귀 뒤를 가볍게 만졌다. 러스티는 장난감을 들고 와 민재의 발 앞에 툭 떨어뜨렸다. 민재는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하은과 그랬던 것처럼. 며칠 뒤 사라와 조나가 사진을 한 장 더 보냈다. 햇빛이 드는 거실 창문 앞, 하은이 일광욕을 하며 잠든 모습이었다. 그녀는 등을 바닥에 댄 채 배를 보이고 있었고 옆엔 초록색 매듭이 있는 낡은 줄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입가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 후로도 사진은 계속 도착했다. 하은이 산책길 절벽 위를 걷는 모습. 다리 보조기는 이제 가끔만 착용해도 되었다. 하은이 침대 위에서 사라와 조나 사이에 끼어 자는 사진. 항상 두 사람을 동시에 몸에 닿게 한 채로. 그러던 어느 날 조나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은 하나. 계단 꼭대기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하은의 모습이었다. 귀는 쫑긋, 눈은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하은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매일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서. 민재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보았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이해였다. 하은은 누군가가 돌아와 자신을 고쳐주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 다만 한 번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들을 만났다. 며칠 뒤 사라가 보호소를 찾아왔다. 손에는 쿠키 한 상자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액자 속엔 하은이 해변을 달리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귀는 바람에 날리고 혀는 길게 내밀어져 있었으며 앞다리는 공중에 떠 있었다. 마치 중력이 없어진 것처럼. 사라는 말했다. 이건 다음 아이를 위해 걸어두고 싶어요. 다음 하은을 위해서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액자를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 하은은 생기 있었다. 빛, 움직임, 산. 사라는 말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세상에 돌려보낸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기억할 공간을 만든 것뿐이에요. 그날 밤 민재는 복도를 걸었다. 러스티는 민재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다. 장난감을 입에 문 채 다가와 발밑에 놓았다. 민재는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왜냐하면 이제 알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는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함께 앉아 견딜 누군가로부터. 어떤 강아지도 망가진 것이 아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봐줄 진심 어린 눈이 필요할 뿐이다. 하은에게 필요한 건 고쳐지는 일이 아니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줄 누군가의 믿음이었다. 그녀가 버려졌던 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누군가 끝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누군가에게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기다림, 그리고 함께 견디는 시간.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진돗개 하은이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기다려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기억, 상처난 마음, 다친 눈빛, 그 모든 것이 다시 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 있었기에 하은이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마리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엔가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어줄 용기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